삶의 지혜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기술이다. 쇼펜하우어. 인생을 4계절로 나눈다면 40대는 늦여름이 끝나고 초가을쯤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고 본다. 지식과 경험을 쌓은 20대, 일과 인간관계에 집중해 치열하게 산 30대를 거쳐 40대는 인생의 수많은 시험을 치르고 자리 잡기 시작하는 시기다.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뿌듯함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40대는 성공의 기쁨만큼 개인에서 사회에서 인생에서 실패의 아픔도 많이 겪는 시기다. 마흔의 마음은 복잡하다. 인생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앞으로 펼쳐질 시간이 기대되기보다 늘 그렇듯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벌써부터 웬만한 일은 익숙해져서 재미가 없고 시시하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인생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말이다. 마흔은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황금기이자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인생은 고통이라는 인식에 도달하는 시기다. 고통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가짜 행복을 쫓는 고통이다. 많은 사람이 출세, 부, 명예를 손에 잡히는 행복으로 여긴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무게중심이 자기 안이 아니라 자기 밖에 있다. 그래서 쫓을수록 의심이 들고 점점 공허해지며 더 괴로워질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진짜 행복을 쫓는 고통이다. 진짜 행복은 허상과 같아서 찾기가 어렵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며 계속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무게중심을 자기 밖에서 자기 안으로 옮겨야 하며 자신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기 때문에 괴로울 것이다. 그런데 진짜 행복을 쫓으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 타인에게 비굴하지 않고 기죽지 않는 당당함,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품격이다. 쇼펜하우어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걱정과 고통과 고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짜 행복을 쫓는 고통을 겪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진짜 행복을 쫓는 고통을 겪어야 할 때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그는 사람마다 자신의 능력과 선호가 다르므로 각자의 취향을 고려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강아지와 산책을 하며 건강을 챙겼으며 클래식을 즐겨 들었다. 무엇보다 독서와 명상, 철학적 사고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의 핵심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즐긴다는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행복은 고통을 줄이고 피하고 견디는 것에 있다. 성공, 부, 명예 등을 얼마나 얻었는가 보다 세상의 고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관점이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일까?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가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고약한 고통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1분 1초가 아까울 만큼 두려운 죽음일 수도 있다. 염세주의 철학자로 불리는 쇼펜하우어에게 가장 큰 고통은 역설적이게도 삶에 대한 염증만큼 컸던 삶에 대한 애착이었다. 쇼펜하우어는 면도칼로 자신의 목을 벨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발사에게 면도를 시키지 않았다. 화재가 날까봐 2층 방에서는 잠을 자지 않았으며 목숨을 지키기 위해 탄화를 넣은 권총을 침대 옆에 두고 잤다. 그의 나이 43세가 되던 1831년에는 베를린에 콜레라가 퍼지자 프랑크푸르트로 도망가다시피 했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4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쇼펜하우어의 깨달음에 공감할 것이다. 삶의 욕망 자체가 고통이라는 가르침을 불교에서는 일체의 쾌거로 표현한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기 마련인 존재다. 그러므로 욕망, 집착, 소유욕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 명성, 권력, 지식 등은 내가 죽으면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욕망의 파도를 잘 다스리는 것이 마음의 행복을 얻는 출발점이다. 어두운 고통의 바다에서 눈을 뜨고 감은 파도를 들여다보라. 행복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가려진 삶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의 시면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사가 고통의 연속인 이유를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욕망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삶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로 보고 영원히 살려는 맹목적인 욕망에 충족되지 않아서 인간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이런 욕망을 잘 다스릴 때 주체적으로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봤다. 살고자 하는 의지는 인간의 본능이다. 삶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다. 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타성과 관성이라는 점에서 불행의 원인이 되지만 삶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행복의 조건이기도 하다. 인간은 이성과 본능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다. 행복도 이 두 원리의 근거에서 추정됐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일 때 그것은 이성에 맞는 삶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을 정의할 때 식물,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 즉 이성에 주목했다. 지혜로운 인간은 영혼의 탁월성이 있다고 했다. 즉 이성이 탁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신의 탁월성에 따라 이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행복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본능의 관점에서 환상이자 이룰 수 없는 망상이라고 봤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인생이라는 기차가 기관사, 그러니까 즉 이성 없이 삶에 대한 욕망에 이끌려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정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충동에 떠밀려 간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속담이 있다.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는 삶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악착 같은 욕망을 나타낸 말이다. 생명력이라는 게 얼마나 강인한지를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식물에 비유한다. 마른 씨앗은 3000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하다가 마침내 유리한 환경이 생기면 식물로 성장한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운동하려는 작용의 힘처럼 인간은 태어난 이상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남기를 바란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의 본질이 합리성이 아니라 삶의 의지라고 말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은 40대 중반이 넘어서야 풀리기 시작했다. 쇼펜하우어에게 마흔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인내하면서 넘어야 할 인생의 위기이자 전환점이었다. 그가 40대에 포기했다면 명성도 행복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마음부터 쾌락의 양을 늘려나가기보다 고통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더 현명해 보인다. 쇼펜하우어는 40대를 견디고 나서부터 70회 생일이 2년 지난 후 1860년 9월 21일 눈을 감을 때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사회나 인정받을 줄 알았던 그의 책이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적 명성을 얻은 덕분이다. 쇼펜하우어의 생전 마지막 모습은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는 듯 고통 없이 온화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마흔의 쇼펜하우어가 앞으로 누릴 행복을 전혀 예감하지 못했듯이 우리도 미래를 속단해선 안 된다. 어쩌면 쇼펜하우어가 노년에 얻은 것은 명성과 부, 사회적인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 삶의 지혜였을 것이다. 삶은 진자처럼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삶의 궁극적인 요소다. 쇼펜하우어는 불행의 두 가지 원인으로 고통과 권태를 꼽는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통에 시달린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넘쳐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삶의 권태를 느낀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했다.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적수가 고통과 무료함인데 우리의 인생이란 이 두 가지 사이를 오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적으로는 궁핍과 결핍이 고통을 낳는 반면 안정과 과잉은 무료함을 낳는다. 따라서 하층계급 사람들은 궁핍의 고통과 끊임없이 싸우는 반면 부유하고 고상한 세계의 사람들은 무료함을 상대로 싸움을 벌인다. 행복과 불행은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달려있다. 없으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많으면 많다고 지겨워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결핍은 고통이고 과잉은 무료함이다. 인간에게는 배고픔도 고통이지만 포만감 또한 불쾌다. 모든 의욕의 기초는 결핍, 부족, 즉 고통이다. 인간은 이미 근원적으로 또 그 본질로 인해 이미 고통의 수중에 들어있다.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의 저자인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데니얼 길버트 교수는 2250명을 대상으로 언제 가장 행복한지 뇌의 상태를 촬영하여 발표했다. 그 결과 뇌가 집중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반면 휴식할 때 불행하게 느낀다고 발표했다. 길버트 팀의 연구 결과 열심히 일에 집중할 때, 운동할 때,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높은 수치의 행복 호르몬이 나왔다. 반면 휴식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 불쾌한 경험을 기억할 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다. 이 연구 결과는 이 세 개의 본질이 끊임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의지이며 의욕과 노력은 동물과 인간 전체의 본질이기 때문에 권태가 불행의 원인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이 불행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의욕이 너무 쉽게 충족되어 욕망의 대상이 제거되면 인간은 무서우리만큼 공허와 무력감에 빠진다. 따분함은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된다. 고통과 권태라는 양자택일 앞에 놓여있는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욕망의 최대 만족은 권태이고 욕망의 최대 결핍은 고통이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은 왕복 운동을 하는 시계추처럼 지속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다. 따라서 영원한 충족과 행복감은 없다. 강영수 저자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이었어요. 저도 삶의 많은 부분이 스펙트럼이라는 걸 깨닫고 난 후로는 조금 더 편해졌는데 행복에 관한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도 참 많은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적수가 고통과 무료함인데 우리의 인생이란 이 두 가지 사이를 오가는 것. 고통과 무료함 사이에서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 뭔가를 너무 쉽게 이루고 나면 공허함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큰 목표를 가지되 세부적으로는 작은 성공들을 자주 느끼면서도 또 그 성공을 이루고 난 후에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거죠. 큰 목표는 여전히 저 멀리에 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내면과 정신의 풍요로움을 지키는 것이 무료함과 따분함에서 멀어지는 길이라고 해요. 우리는 욕구의 결핍과 욕구의 과잉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을 볼 때 불편하잖아요. 양극단은 불행이라고 하는데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 손벌리지 않을 정도의 재산이 있고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뛰어난 정신력을 지닌 자다. 우리도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결핍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권태, 따분함, 지루함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도 항상 생각한 게 적당히 돈이 있고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삶. 이게 좋은 삶의 기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끔 했는데 쇼펜하우어가 말한 기준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디쯤에 계시나요? 다들 행복을 느끼는 지점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